미국의 지역은행 또 파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달 사이에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지역은행의 주가 하락률입니다. 2달 사이입니다. 75.45%예요. 이 정도면 파산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예견해도 무방하겠죠. 주가가 말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3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26.6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지금 팩웨스트 뱅코프는요 6.55달러입니다. 그야말로 75.54%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이 은행도 파산의 어떤 형태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3월 9일 날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의 어떤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그 직전만 하더라도 26.68달러였던 이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는요 실리콘밸리가 파산하고 나니까 주가가 완전 급락했습니다. 그야말로 3월 8일에서 3월 13일 사이에 9.75%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4월 28일 날 10.1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회복을 하는 듯 했으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을 한 5월 1일 9.07%까지 떨어지더니요. 결국 급기야 5월 2일 오늘 새벽에는 6.5%까지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은행도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은행 위기 거의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요. 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에 자기 말이 영향을 미쳐라 하고 저는 이야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일반적으로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말입니다. 제닛 옐린 재무장관보다도 저는 입김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물론 정책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더 세겠죠.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은행 위기가 거의 다 끝났다. 이 말은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지금 구두 개입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면요. 결국 팩웨스트 뱅코프도 망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실버게이트 은행이 망했지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지요. 여기다 시그너처 은행이 망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망했습니다. 이제는 팩웨스트 뱅코프까지 망한다고 하면 이게 은행의 줄파산은 지금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6.5달러까지 무너지면요. 당연히 다른 은행들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처럼 뱅크런 일어납니다. 뱅크런 일어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기서 멈출 거냐? 지금 멈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이게 둔키코프 같은 경우도 4.8%가 떨어졌고요. 또 자이언트 뱅코프도 3.7% 떨어졌거든요. 코메리카도 2%가 떨어졌고요. 웨스트레이크에 있는
그 찰스 스왑 있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찰스 스왑도 0.8%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은행 위기의 긴장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 커질 거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데이터는요. 데이터는 금융위기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섬뜩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도 진짜 섬뜩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세계은행의 자산 합계, 실리콘밸리하고요, 시그너츠하고 퍼스트 리퍼블릭만 자산 합계를 하니까 5,32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713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25개 은행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 25개 은행의 자산 합계가 5,26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705조 3천억 원이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지금이 자산 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뭐 2008년하고 지금하고 경제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는 바로 그것도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5,260억 달러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투자은행 자산은 이게 포함이 안 됐지만 지금 파산은행의 자산만 포함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심각한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이게 은행 위기가 확산, 발전되면요. 결국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금리까지 만약에 올린다고 쳐요. 지금 5월에 오늘이 5월 3일이죠. 그러면 내일 새벽에 아마 금리를 올릴 겁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지금 미국은 5월 2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25% 금리 올린다는데 90% 이상의 시장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결국 0.25%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기업들이 이자를 부담할까 이 문제보다도요. 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가 더 위험한 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17%가 넘어선데다가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25%, 26%, 27%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결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어떤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예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출파산하는 은행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위기가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출파산이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협은요. 실제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욱이 가장 크게 직감할 수 있는 것은 이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자산 규모가 지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시장에 굉장한 위협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반응이 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1.16% 어제 또 떨어진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48.29가 빠져서 4119.58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 지수도
1.08% 떨어졌습니다. 367.17이 빠져서 33,684.53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은요 침체라는 그런 악재를 만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에 가서 조금 성장세를 보이는 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8%가 떨어졌고요. 132.09가 빠져서 12,080.5 하나로 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는 거 맞죠. 지금 은행 위기에 대한 두려움 시장 전체에는 많이 커져 있고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지금 바싹 얼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은행의 위기 특히 또 제조업의 위기 이 상황이 저는 계속되기 때문에 예, 경제 전체적으로도요 서비스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예, 지금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연준이 0.25%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최종금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말입니다. 이미 5.25%가 만약에 되면 이 숫자도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연준의 지금 핵심 정책이 예, 스탑 앤 홀드 정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거 더 이상 금리를 안 내린다. 동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11월 달쯤 가면 결국 말입니다.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는 해요. 네, 그러나 당장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요. 대한민국은 어떨까? 저는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경제 주체하면 3주체잖아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 부채가 하늘을 찌릅니다.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867조나 되잖아요. 여기에 기업 부채는 2200조를 넘어서고요. 국가 부채는 1100조에 육박합니다.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그림자 부채라고 하는 전세자금 부채도 장난 아니고요. 예, 전세 대출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전세 사기 상황에서 171조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폭발이 저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 파산이 늘어나면서 예,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게 내환 위기거든요. 저는 그런 내환 위기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들하고 만찬인가요? 오찬을 같이 하면서 오찬을 같이 했죠. 오찬을 같이 하면서 개혁 속도 이제 더 빨리 빼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진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부채 폭발에 의한 은행 위기가 올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위험에 대한 대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특히 5월 달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클 거라는 예상을 하니까 여러분 투자는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예,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 내가 투자를 극도로 조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